을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여기는 한 5년 되고 대표는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됐어요. 지금 많이 울고 계시는데 그만큼 돼지한테 애착이 많았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만큼 애착을 갖고 운영을 했는지 좀 얘기 좀 해볼래요? 말로 편하게 있으니까. 이 속상하겠지만은 어쨌든 좀 힘을 내셔야 되고 저희 언론에서도 좀 살펴볼 게 있다면 하여튼 성의를 다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한번 하는데 도와드릴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홍성 지원에서 나와서 집행관이 나와서 집행을 했는데 좀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뭐 이런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모든 게 하나도 억울하고요. 무적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집행관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없나요? 다 잘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평리 농장에 아직 현재 이쪽 한돈 농장 소유로 돼 있는 것도 뭔 있죠? 저희가 돼지하고요. 돼지하면 스토리라든가 좋다. 그런 거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심정이? 업장이 이어지고 대기업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누구시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농업회사법인 한돈산업 법인의 전무입니다. 그러면 한돈산업 전무로서 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좀 비교적 자세하게 알고 있겠네요.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대평리 한돈사랑 농장이 경매에 넘겨지고 집행까지 네. 이루어졌는데 한돈산업은 왜 경매에 넘겨졌나요? 쉽게 말해서 사조 그룹이 잠깐만요. 질문은 됐으니까 답변 마시면 돼요. 답변부터. 네. 쉽게 말해서 사조 그룹이 사양산업에 있는 원양 사업을 이쪽 축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오리, 닭, 뭐 그걸 떠나서 현재 양돈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시기가 2016년도 초반이거든요. 근데 저희 모기업인 동아원이 사조로부터 흡수합병을 당합니다. 흡수합병을 당하고 흡수합병을 당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금 거래 내용,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채권 채무 관계가 그대로 합병하는 사조 그룹으로 채권이 흘러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16년도 6월 달에 저희가 단 한 번도 연체가 없었던 채권자 효성캐피탈이 저희가 채권자였거든요. 그런데 거래 구조가 기존에 우리 모기업인 동아원이 지급 보증을 단 4일 남겨놓고 철회를 해버립니다. 지급 보증을 철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런 소농가에서는 지급 보증을 철회하는 순간에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흑자부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즉각적인 사조그룹에서는 임의경매,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여지껏 흘러왔고 현재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부동산 낙찰을 통해서 사조그룹은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 명목으로 36억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배당이 끝난 다음에 현재 농장에 있는 돼지는 사조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희가 관리하는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을 지금 부동산 홍성지원 집행관을 앞세워서 지금 오늘 아침 새벽에 5시부터 자, 잠깐 말을 끊겠습니다. 집행관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네. 하고, 그러면 결국은 저 한돈산업에서 대여금에 관한 뭐 연체라든지 뭐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네. 사조산업이라는 대기업, 즉 강자의 갑질 횡포에 의한 경매 진행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힘없는 이런 소규모 농가에서 갑작스럽게 지급 보증을 철회하는 순간에 그 금융거래내에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있거든요. 기한이익 상실되는 순간에 모든 은행 채권들이 모두 다 터져버립니다. 도미노식으로. 그래서 여지껏 경매로 오게 된 겁니다. 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사조산업이 고의적으로 이 한돈산업을 강제 매입하기 위한 절차 수순을 밟았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그러면- 당시에 예,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자 입장에서 저희 같은 채무자는 그 매각 제의를 하고 매각 제의를 거절하자 이런 지급 보증을 철회하는 수단을 썼고, 그리고 정상적인 농가들, 소규모 농가들은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져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경매에 넘겨지게 된 동기나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오늘 대평리 한돈사랑 농장이 강제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집행 과정에서 네, 뭐 억울하거나 네. 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짚어주세요. 우선 그쪽 그 채권자 측에서는 법이라는 명목으로 집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동산 사조 그룹이 낙찰받은 부동산 이외에 그 저희 대평농장에서 뭐냐면 엄마 돼지들이 출산을 하고 새끼 돼지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사조 그룹이 매각 절차를 이 돼지를 부동산을 명도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라라는 결정을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 돼지에 있어서 우리 돼지가 제대로 가격이 평가가 됐으면, 제대로 감정 평가가 됐으면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인터뷰할 이유도 없고 이 새벽부터 날밤을 새우면서 사조를 방어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평가, 우리 돼지가 제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자, 우선 우리 전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감정 평가도 잘못돼 있고 네.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감정 평가 잘못된 거 말고 억울한 건 또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예. 저희가 그 돼지 농장에는 예. 그 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예. 폐수 처리 시설이 있고 그 폐수 처리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에요. 유치권 행사 중이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 최근에 금년 5월 달에 이 폐수장은 채무자가 사용하게 하라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채권자한테 다 통보가 됐고 집행관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자님들 보셨겠지만은 사조그룹에서 그 여학생들을 앞세운 용역들 100여 명이 밀고 들어와서 모든 문을 차단하고 나서 단독적으로 집행관이 저희 유치권 정당하게 권리 행사하는 사람들마저 다 내쫓고, 그리고 그 지금 새끼를 분만한 돼지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돼지도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는 순간에 이 돼지들은 유산을 하고 도태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오는 상황에서 모두 다 내쫓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판사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이 모돈에 관한 현재 새끼를 낳고 사육 중인 엄마 돼지의 매각권을 채무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 행사를 못하게 집행관이 진행했다. 그 부분하고 네. 폐수 처리 시설도 채무자 건데
그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 네. 일방적인 집행관의 그 집행 진행으로 인해서 네. 그렇게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감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 왜 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먼저 정정할 내용이 뭐냐면 예. 돼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라는 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매각을 하라는 결정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집행관이 주도하는 집행관 사무소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이 물건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시세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각권이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고, 아, 네, 그 감정 평가를 제대로 해서 매각해라. 그 법령에 맞는 감정을 하라는 그게 잘못됐다는 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폐수장에 대해서 채무자가 사용하도록 법원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오늘 새벽에 집행함에 있어서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 용역을 앞세운 사조그룹 그 의견 그대로 저희 그 농장 내에 있는 관련자, 사조 이외의 관련자를 다 내쫓긴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그 집행 보조 역할을 하는 젊은 저희 자식과 비슷한 연배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도 했고, 네. 그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참 욕설도 듣고 뭐 이상한 소리도 듣고 했는데, 정상적인 감정 진행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집행관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들고 있어. 내가 편집할 때 자르면. 네 형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자, 다시 진행합니다. 네. 그 판사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강제로 빼앗긴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고의적인 부도 상태를 만들어서 농장을 잡아먹는 형태예요.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그 자금력으로 앞세우는 행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법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거를 잘 풀어야 되는 게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뭐냐면 이 홍성지원 집행관들은 사조그룹과 똑같아요. 생각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치가 되는데 그 일치 과정이 쉽게 말해서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거는 뭐 앞으로 뭐 저희가 집행관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 집행관의 그 고소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은 이런 사례는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양돈 이 동종 사업에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무리하고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집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집행관을 형사고소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집행관한테 계속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재감정 해달라. 법 절차에 맞는 감정 절차를 거쳐서 우리 물건이 비록 인도 대상이긴 하지만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강행하고 재감정에 대해서 지금 그 재감정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네. 저도 취재 업무를 요청하면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관한테. 네. 근데 집행관한테 묻기를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집행관한테서 나온 답은 채무자가 긴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들을 이용해서 무단 점거하고 있어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물론 그 인도 집행 부분과 우리
돼지 매각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자님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농장도 다 뺏겼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돼지뿐이 없어요. 이 돼지한테 저희한테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비록 남한테 팔려나간다 하더라도 제 가격에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사주라는 회사가 갑질해갖고 농장까지 뺏긴 마당에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 직원들 자발적으로 한 행동들입니다. 절대 집행관이 얘기하는 뭐 주풍육배가 뭐 개입한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 다만 뭐냐면 우리 지인들 저희가 저희 삼형제가 운영하는 농장이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이랑 서로 아름아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얘기를 종합해보면 사조산업이라는 힘 있는 기업이 비합리적인 아주 좋지 않은 방법으로 M&A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들리는데, 만일 이런 사조산업 같은 기업들이 우리 농가를 잠식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돈인 모임인 대한한돈협회가 있습니다. 예. 2013년도에 대한한돈협회와 사조 간에 협약을 맺어요. 더 이상 대기업이 진출하지 마라.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그 폐해가 뭐냐면 우리 1차 산업 그 양돈 쪽 그 소농가들 경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대기업들은 사료 공장을 갖고 있어요. 도축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망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룬 농장 돼지를 판매해서 그 경영을 하며 있음에 이 대기업과 생산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농가가. 근데 결국 경쟁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기업들은 장차 이렇게 자꾸 이 양돈 쪽에 지금 계속 홍성 쪽에서 계속 농장을 사들이고 있고 저희 같은 농장이 경매로서 취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대기업들이 가격 양돈 시장 우리가 먹는 삼겹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상황이야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시장을 독과점화됐을 때 양돈 시장이 소농가들이 다 빠지고 다 없어지고 나서 대기업들만 있을 때는 가격 결정까지 대기업이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조그룹 같은 대기업들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이런 악덕 기업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게 우선 우리 저희 의무이기도 하고 피해를 본 저희 의무이기도 하고 지금 인터뷰하시는 우리 기자님, 오늘 직접 눈으로 보신 기자님들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가능성이 없는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평리 농장에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서 돼지들을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어미 돼지 젖을 빨고 있는 새끼 돼지들 봤고, 그 돼지들을 놓고 쫓겨나온 심정 어떠십니까? 그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돼지들도 사람을 알아봅니다. 자기 관리자를 알아보고 자기를 밥 주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관리라는 개념이 기존의 관리 인원을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채권자 측에서 참가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더불어서 정문을 입구를 봉쇄를 해서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 돼지들, 새끼 낳는 출산을 하는 돼지들이 자기 밥 주는 사람이 변하게 되면 사람과 똑같습니다. 유산을 하고 도태를 하고 질병이 옮고, 그래서 너무나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집행이었습니다. 이 돼지들은 사람을 주인을 알아봅니다. 관리자를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모든 농장 점유를 채권자 측에 넘겨줬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